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NSG입니다. 네, 더 본게임 첫 번째 시간 주제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결정 마리논 무장형 선택의 미스터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25회인가 지난번에 다뤘을 때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아파치 가디언이냐 바이퍼냐 아니면 T-125 이게 무슨 뭐 터키의 뭐 그거 아니었죠? 뭐 유럽의 어떤 뭐 그거에서 이게 보기에 없던 마리논 개량 도대체 유영 기자님 그 적중률 무엇?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1, 2, 3번 중에 그것도 하나도 못 맞춰요? 반성하세요. 제가 30년 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본 게임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뭔 염치로 올라오셨어요 지금? 근데 이걸 못 맞추잖아, 그거는. 아니 그래서 제가 반성하러 올라왔어요. 방송이 아니고 반성하러. 마리는 무장형도 거론은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는 말씀 안 드렸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기성품을 선호한다. 기성품이 바이퍼하고 아파치인데 우리 해병대가 미 해병대하고 연합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 수시로 와서 우리 해병대 같이 훈련하고 있는 게 바이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모 운영성 문제라든지 뭐 훈련할 때 눈에 익은 문제 뭐 이런 등등해서 기존 기성품이 쉽게 얘기하면 유리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마리논 무장형이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무기 도입이 원래 뭐 사업 타당성에 이런 검토를 전문 연기기관에서 한 다음에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방장관 주재를 해서 뭐 방위사업청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그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방위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지금 정확한 현재의 팩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뭐 연구단 선행 연구를 그 여러 기관에서 했죠. 예. 근데 그 부분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행 연구를 먼저 이제 안보 경영 연구원이라고 민간 싱크탱크인데 거기서 했어요. 예, 거기 4년 전쯤에 했는데 거기서는 해외 도입 아까 말씀드린 그 기성품 그게로 하는 게 낫겠다. 국내 개발하고 그러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등등해서. 근데 이 다시 이제 지난 3월에 이 군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행 연구를 맡겼는데 거기서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 마리논 무장형이 더 낫겠다. 근데 왜 낫냐? 기본적으로 해군에서 요구하는 무장 성능을 마리논 무장형도 충족한다.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 두 번째는 이게 무기 도입이 우리가 이제 무기 도입하면 30년 이상 쓰잖아요. 그러면 최초 도입할 때 그 값이 얼마냐 그거 많이 따져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30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 운영 유지비가 전체 비용 중에 70%가량이 돼요. 최초 도입하는 비용은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유지비가 더 비중이 큰 건데 그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국산 무기가 이 외저에 수입한 것보다는 운영 유지비가 좀 싸게 들어요. 근데 이 마리논 무장형이 그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따지면 수입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일단 마리논 무장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역시 선행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바꿨습니다. 지난 3월에 끝냈다고 하는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뭐 청와대 그 청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뭐 큰 이슈가 됐나 봐요. 네, 이거 재검토를 하자고 청원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청원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제가 대본을 보니까 이 본 게임 청와대 청원과 이것을 어떻게든 작가분들이 엮으시려고 링컨과 케네디의 그 암살 관련된 그 통행 이론까지 끌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과학도 억지다. 아니고 억지다.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생님한테 그 억지다. 아니 이게 해병대 공격 헬기 이거 내용 전원이나 본 게임 청원이나 이게 뭔 상관이야 이거는 이게 뭐 아니 더킹하지 더킹 뭐 무슨 뭐 세 개가 두 개가 있다 뭐 있잖아요. 더킹 이민호 씨 불러와. 작가님들이 그만큼 이 폐지에 대해서 가슴에 이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맺힌 게. 가슴이 맺힌 걸 합리적으로 풀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 드림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 마음만 받고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마리논이 된다 얘기 아닙니까? 뭐 아파치도 있고 바이퍼도 있고 뭐 터키 쪽 그 헬기도 있었는데 결국
되니까 가자 이런 뭐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마리논 뭐 스펙부터 하나 좀 정리해 볼까요? 원래 우리 군에 이제 육군용으로 만든 수리온 헬기가 있고 이거를 해병대용으로 개조한 게 이제 마리논인데 마린 플러스 수리온 끝에 이제 온 합쳐가지고 이제 마리논이 된 거고요. 도색은 육군용하고 달리 약간 회색 비슷한 함정 색깔 비슷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본 게임 시절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죠? 우리 아이패드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가 이 차고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사무실에 여기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디자인 도구도 많고 하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어서 천진난만한 분이에요. 이제 방송 천진난만한 특히 방송을 모르는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교부제가 좀 약합니다. 예, 약한데 양해해 테이블 주시면 자체가 없어요. 놓을 데가 없어, 놓을 데가. 테이블이 없어 테이블이. 예, 우선 길이 19m, 너비 3.3m, 폭 4.5m의 주 블레이드 회전익 지름이 15.8m고요. 이 항속거리가 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실내 보조를 탑재할 보조 연료 탱크를 추가로 탑재하고 있던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육구학부의 수리온의 경우는 연료 탱크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형으로 분류가 되고 경찰청에도 이제 수리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료 탱크 하나가 더 추가돼서 5개 갖춘 건데 마리노는 여기다가 기체 안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6개의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항속거리가 729km로 늘어났어요. 대형 상륙함 갑판에 이착륙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로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전에 해양화라고 그래가지고 바다의 염분 이런 부식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식 방지 처리가 돼 있다고. 이런 해서 소위 ROC 작전 요구 성능을 나는 게 맞춘 거 아닙니까? 예, 충족됐으니까 가자는 건데 조건도 통과했는데 이 논란이 난 거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그때 이제 125회 때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해병대가 원하는 거를 줘야 된다. 맞죠. 예. 예. 제일 쓰시는 걸 본인들이 쓰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같이 했죠. 저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상당히 그러게 되게 강조를 하고 민감하네. 싶은 예. 부분이어서. 형이 한 석 달 만에 되게 좀 너무 애같이 됐어요. 방송 한 3개월 안 나와봐. 이렇게 돼. 큰일 나는데 저는 형님 신문 기자지만 나는 방송인이에요. 3개월 안 넘어서. 너무 당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해병대가 원하는 해병대의 니즈는 아무래도 바이퍼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일단 바이퍼는 장점이 많은 게 일단은 그 헬기 동체 아까 그 방수 및 그 피막 처리가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진이나 전투 장비 같은 것도 염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쌍발 엔진도 장착돼 있고 또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미군과 호환이 되는 기종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교육 면에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각각 바이퍼 얘기 듣고 마리논 얘기 들으니까 뭐 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역시 비교하려면 같이 놓고 대질 신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대 모 이렇게 뭐 마리논 대 무슨 뭐 바이퍼 이렇게 봐야 좀 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네. 바이퍼 얘기를 제가 드렸으니까 네. 바이퍼 얘기를 좀 계속 하자면 바이퍼에 비해서 마리논을 공격 헬기로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퍼는 일단 수직 상승 속도가 14.2m/s 그러니까 1초에 14.2m 수직 상승한다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순항 속도가 296km, 시속 296km고 그리고 최고 속도가 370km인데 반해서 마리논은 이제 무장형은 없으니까 사실 짐작을 하건대 현재 있는 모델로 짐작을 하건대 현재 상태는 이제 수직 상승 속도가 7.2m/s니까 절반이죠. 절반이고 순항 속도는 264km니까 좀 떨어지고요. 무장이 충실할수록 무게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더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의 마리논은 공격 헬기로 바뀔 때는 이거보다도 더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건 너무 이제 명확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리논 무장형은 수리온의 여러 가지 파생형 중에서도 가장 굼뜬 기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가장 날려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북한이 우리가 전에 들었지만 세계에서 방공망이 제일 조밀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평양 중심으로 해서 대공포 같은 게 10,000문이 넘고 또 보병이 휴대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SA-7이나 16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미사일까지는 못 막더라도 12.7mm, 13.5mm 기관총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내탄 성능을 갖춰야 됩니다. 공격 헬기는. 네. 근데 그러려면 장갑이 추가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까 원쌤 얘기했지만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속도는 또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선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리논 무장형이 호위하는 게 뭡니까? 마리논 헬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 대상보다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경호원이 느려. 그렇죠. 예, 대통령이 막 뭐 먼저 앞서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보호 대상인 마리논보다 이 소위 보디가드가 마리논 무장형이 더 속도가 느리다. 그게 말이 되느냐? 예? 그런 뭐 등등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마리논하고 이제 바이퍼랑 비교를 하자면 태생적으로 다르잖아요.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격 헬기는 이제 얄쌍하게 생기고 시트가 앞뒤로 달려 있죠. 요걸 탄덤식이라고 하는데 한 명 한 명. 예, 한 명 한 명. 옛날에 프라모델 만들 때도 이제 기억이 나요. 이거를 이런 거는 얇고 이렇게 이 전투기처럼 앞뒤로 달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했던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기체도 좁아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피탄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공격에 어울리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공격용 헬기가 이제 동일한 엔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기동 헬기보다 최고 속도가 뭐 한 50, 60km씩, 뭐 30노트 정도 더 빨라요. 마리논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시트가 자동차처럼 이제 배열이 된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 확보의 문제도 좀 있고 이게 이제 전투 상황이 돼서 사방에서 뭐 대공포 날라오고 뭐 미사일 날라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지적이 되는 사안이고요. 이제 애초에 사람을 태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내부의 탑승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무게, 최적 이런 문제가 다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사격을 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이런 공격용 헬기로는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정도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리논 공격용 헬기 버전은 프라모델이 안 나올 거다. 네.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꽤 이건 크리티컬이 이건 진짜 예, 프라모델이 안 나오는 기종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을 좀 적게 써야 된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좀 있으니까 그런 그 의견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최초 도입 가격만 따지면 그것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가격도 더 왜냐하면 예. 이 마리논 자체도 사실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수리온보다 좀 더 비싼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도 붙고 또 개발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370억 안팎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바이퍼의 경우도 이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치의 경우는 이제 비쌉니다. 아파치는 당연히 이제 최신 기체에 무장도 더 강하고 전자장비도 더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500억 안팎으로 해서 아파치는 훨씬 더 비싼데 30-40년 동안 쓰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로 보면 마리논 무장형이 바이퍼보다도 싸고 아파치보다는 훨씬 살 수 있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개발이 성공했을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는 게 군인데 그렇게 해병대에서 여유가 있나요? 좀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공격 헬기가 없어도 뭐 그런 걸까요? 해병대가 큰 그림이 있는데 사실 거기 타격이 꽤 있어요. 그래. 2021년쯤에는 해병대 항공단을 출범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2021년이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늦어지면 거기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내년이요? 네, 내년에 출범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 되는 거죠, 사실 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마리논 무장형을 채용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개발 기간이 뭐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예. 해병대는 사실 육군보다 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현대 상륙작전이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그냥 보트 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초수평선 입체 상륙작전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항공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이제 유사시에 우리가 제대로 해병대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관점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몇 년 기다려서 느린 항공기를 채용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예전에 본 게임이면은 이렇게 민감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도 않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또 더 본 게임이니까 다루고 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마리노원을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지? 왜라는 게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기왕이면 우리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국산품, 국산 무기를 쓰는 게 바람직하죠. 소위 정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유군이 정말 이걸 원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더구나 이거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를 그냥 억지로 안겨준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뭐 해병대 출신뿐 아니고 소위 무기를 좀 아는 분들, 뭐 어떤 분 방송하는 거 보니까 한 뭐 60, 70%, 70, 80%가 반대 여론이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항공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군 관련해서 우리 T-50이나 뭐 이런 것들 추가 수출도 안 되고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좀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육군이든 어디든 수리원이나 수리원 파생형들을 많이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 플러스 산업적인 고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군의 요구를 능가하는, 압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죠. 뭐 어디 출신이시고 어디 가 계시고 뭐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푸시를 해서 뭐 지금 이런 뭐 수련 무장형, 마리는 무장형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약간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그 산업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세하게 작용하는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 말씀하신 소요군에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선행 연구 결과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연 어떨지 좀 의문이거든요. 저도 의문인 그 태도로 임하고 있고, 근데 그 여러 협력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중요한 뭐 메인 회사 있을 테고 부품을 납품하고 기술을 지원해서 뭐 서포티브 회사도 많을 테니까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리논이 왜 그 바이퍼라든가 아파치보다도 조금 더 지금 우리 그 형편에 딱 맞는 것인가를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해서 그걸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신뢰성, 그다음 얼마나 빨리 조달할 수 있냐 따지면 100점 100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산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안 사주면 누가 사가야겠냐. 너네도 안 쓰는 거, 너네 군도 안 쓰는 걸 내가 뭘 믿고 사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품을 써주는 게 맞다. 국산 무기 써주는 게 맞다. 이런 시각도 또 설득력 있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저 얘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수리온 만들면서 이제 11번째 헬기 보유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파생력을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690여 대 군 헬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6대 헬기 보유국이기도 하고요. 요 전까지만, 수리온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전부 다 외산에만 의존을 했던 건데 어쨌든 수리온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걸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뭐 사명 같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지금 해병대 니즈와 실제로 우리 방위의 현실과 어떻게 잘 매치가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실 잘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헬기들이. 그런데 수리온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수출 실적이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거의 2년 전쯤 2018년 6월에 그 필리핀의 유명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국방부를 직접 갔어요. 근데 왜 갔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산협력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수리온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수리온이 직접 국방부 연병장 그 본관 청사 앞에 연병장이 있는데 거기 착륙을 했어요. 그 연병장에 헬기 착륙한 게 처음입니다. 그 두테르테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거기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헬기 안에도 들어가 보고 와 좋다 그래가지고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뭐 미국에 이제 우리도 쓰는 블랙호크로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UH-60 블랙호크 쪽에서 가격을 속된 말로 후려친 거야. 엄청나게 싸게 들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될 듯하다 결국 안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유력한 기회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외국군들한테 이건 믿고 탈만하다 이런 신뢰감을 보여주는 측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방부에도 헬기가 처음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연병장이에요. 예. 군대 생활을 보면 이제 네. 그 높으신 분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네. 그 헬기장을 만들면서 방문하신다고 해서 헬기장을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즉석에서. 네,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본체 그러면 무장도 당연히 그 우리 무기, 우리 미사일, 우리 로켓포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리오는 무장형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무장도 가급적 국산을 써야죠. 네. 그래야 더 왜 국산을 써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가 설명이 될 텐데 근데 바이퍼의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이 종종 나오는데 이제 파일론이라고 옆에 무장 장착하는 끝에 이제 그 사이드 와인더 2발이나 또는 스팅어 미사일 2발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스팅어가 원래 수대형 대공 미사일인데 공대공 버전도 있죠. 그리고 한국군의 경우도 아파치에도 달려 있어요. 아파치에서 우리 육군 아파치에서 스팅어 미사일 발사하는 영상도 공개된 적이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 국산 무기 개발할 때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무장을 통합하는 겁니다. 이 무장을 통합하려면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네. 그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안 줘요. 소스 코드라고 핵심적인 그거를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걸 안 주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통합을 외국 업체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F-15K의 타우러스라는 공대지 미사일 들여올 때도 미국 보잉사의 통합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걸 맡겼는데 그거를 몇백억 원씩으로 바가지 씌우는 경우는 1,000억 원 넘기고 가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이고 바가지를 쓰기가 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게 뭐 하여튼 웬만하면 몇백억 단위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드와인더나 스팅어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돈을 상당히 뭐 최소 몇십억, 몇백억 정도 주고 달아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통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대공 미사일을 쓰면 좋은데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요. 국산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팅어도 지대공인데 공대공으로 개량했듯이 신궁도 뭐 그런 식으로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20mm 좀 기관포 들어야 되고 70mm 로켓 당연히 기본 무장 필수 사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한데 국산 지금 천검이라고 공대지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LAH 소형 무장 헬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곧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천검을 장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전화 드려볼까요? 네. 제가 전화번호가 없어갖고. 네, 안녕하세요. 장군님, 저 유용훈입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더 본 게임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